안녕하세요, 백다마TV입니다. 오늘은 매달 실시하는 연금펀드 추가 매수일입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도 그렇고 빅세일 기간 중인데 오늘은 그 할인폭이 더 크네요. 현재 기준으로 국내 증시는 2700포인트가 또다시 이제 무너졌고, 오늘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2600포인트마저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좀 안 좋은 상황까지 갔습니다. 2년 전쯤에 코로나 이슈 이후로 이렇게 증시가 거의 100단위로 움직였던 게 거의 한 2년 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기도 하겠지만, 하필이면 이렇게 영상을 올릴 때마다 제 연금 펀드의 수익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계속 낮아지다가 결국에는 이번 달 파란불로 진입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59%. 물론 그동안에 이제 수익 본 것도 있고 정리를 한 것도 있고 해서 전체 잔고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최근에 포트폴리오 개편 이후에 평가손익이 마이너스로 들어선 거는 저도 꽤 오랜만입니다. 하나하나 종목별로 좀 상태를 살펴보면, 그나마 중국 쪽 섹터랑 이제 유럽 명품 쪽 섹터는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어제도 결국에는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이 증시를 살려주는 그런 발언을 하지는 않았어요. 결국에는 인상 기조로 갈 수밖에는 없다.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발언을 이어갔기 때문에 어제도 미장이 초반에는 엄청나게 급등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거 다 뱉어내고 현재 미 선물도 좀 큰 폭으로 이제 떨어지고 있죠. 그런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구성된 ETF들의 성과가 동반적으로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제 특히 중국 쪽에 이제 빅테크 관련해서도 좀 안 좋은 상황이고, 그 영향 덕분에 타이거 항생테크도 마이너스 10%대, 그리고 우리나라의 K이노베이션 요것도 마이너스 14%, 그리고 미국의 팡플러스도 마이너스 1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사실 이렇게 되면 장기 투자하면 되는 돈이니까 괜찮아 하지만 사실 진짜 괜찮지는 않아요. 마음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렇게 상황이 되면 진짜로 계속적으로 주가가 이제 할인이다, 더 사야겠다, 이거를 머릿속으로 판단을 하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전문가들이, 그리고 공부해왔던 대로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막상 이런 상황에 딱 마주 앉으면은 참 손가락이 안 움직이죠. 왜냐?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어쨌든 지금 분위기만 딱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내일부터 갑자기 금리 인상은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리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기대가 앞으로 추가적인 약세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은 당연히 돈을 지금 투입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고 투입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최저점은 알 수가 없어요. 최저점은 알 수가 없고, 현재 이슈도 어찌됐든 제가 생각하는 판단은 어쨌든 실물 경제 자체가 무너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요소들이 지금은 많이 사라진 상태다 보니 심리적인 요소로 인해서 많이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이럴 때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여윳돈이 있으면은 조금씩 사두는 전략이 저는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역시나 큰 돈은 아니지만 연금 펀드에 매달 들어가야 되는 돈은 쉬지 않고 집어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추가로 살 종목은 미국 쪽에 포지션을 조금 넓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팡플러스를 20만 원어치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대형주들도 많이 빠졌고, 그래서 K이노베이션을 다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연금 펀드 매수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요즘에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시장에 대한 저의 그냥 생각은 여전히 낙관적인 편이에요. 어쨌든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오른 게 팩트기도 하고, 또 사람 마음 같아서는 계속적으로 올라줬으면 좋겠지만 세상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조정은 좀 불가피한 거고, 또 이런 조정이 있어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이렇게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뭐 당장 돈을 뭐 내일 모레 뭐 다음 달에 필요한 돈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돈들로만 또 투자를 해야지 또 이런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또 버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자산 배분을 위험자산으로만 해놓지 마시고 안전자산에 대한 포지션도 늘상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매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시장이 왔을 때 어떤 기회를 잡거나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죠. 조심스럽게 그리고 예측을 하는 것은 오미크론 이슈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공급 대란이라든지 물류 대란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이슈가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면은 지금 가장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가 조금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라면은 적어도 금리 인상 속도가 지금 굉장히 걱정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결국 위험자산인 이 주식시장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시나리오를 조금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럴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를 정말 세일 기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동안에 너무 비싸서 사지 못했었던 그러한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